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빅데이터 모델링 제3과목을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과목에 해당하는 제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텐데요.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과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챕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 해당하는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에는 각각 섹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분석 모형 평가 그리고 섹션 02에 분석 모형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모형 평가에서 여기에서는 기출 빈도가 상당히 좀 이 챕터에서 이 뭐 2감 챕터 2까지 다 포함해서요. 토탈에서 여기에 섹션 0이 두 개가 있고 섹션 1과 섹션 2가 두 개 있고 두 번째 과목에서는 섹션이 세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를 다 합쳐도 여기에서 섹션 01에서 기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01과 그리고 섹션 02 같이 이번 시간에 이번 장 이제 14장이죠.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또 강의의 개수가 많아지면 나눌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결과 해석 4과목제고요. 챕터 01에 해당하는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 그리고 챕터 2는 분석 모형 개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섹션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섹션이 세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 이 챕터에는 두 개의 작은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분석 모형 평가 그리고 분석 모형 개선 이 섹션 01에 나오는 이 내용이 기출이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섹션 01은 좀 보고 가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뭐 기출 문제 풀이나 아니면 제가 여기서 개념 체크라든지 뭐 아니면 마무리 문제나 뭐 혹은 단원 이 챕터 뭐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보고 가도 뭐 설마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60점 이상은 여기서 무조건 80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자, 네 번째 과목이고요. 분석 모형 평가 및 계산에 분석 모형 평가 및 계산의 분석 모형 평가 섹션 01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평가 지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 결과를 해석할 때는 분석 모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에 따라서 이제 각각 모형이 틀리니까 당연히 다른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예측 모형을 평가할 때 평가 지표의 정확도, accuracy를
95% 수준으로 설정을 하여 대다수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5%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룰 때 각각 유의 수준이 5%가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역에 해당하는 이거는 2분의 알파 해서 우리가 0.025% 퍼센트 형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먼저 분석 모형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모형을 설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편향과 비아스라고 하는 편향. 편향과 분산이 있는데요. 베리언스. 편향은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에서 가설,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로 우리가 실제로 예측했던 값과 그리고 현재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는 편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학습 알고리즘에서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가정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복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로 바로 예측값과 그리고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는 가정을 잘못했을 때 발생되는 오차로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는 편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분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분산은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는 훈련 데이터.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죠? 훈련 데이터는.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내재된 작은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 보통 분산이라고 하면 평균에서 떨어져서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었죠. 그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트레이닝 셋에 내재된 작은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오차로 인해서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산이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분산이 너무 멀리 퍼질 걸 대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제곱근을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편향과 분산의 관계라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거,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low variance, 작은 분산, low bias, 낮은 편향. 여기에 되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뭉쳐져 있겠죠. 근데 low bias, 즉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낮고 분산만 높다. high variance.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 그죠? 예, 이렇게 오차는 별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흩뿌려진 상태가 있다. 라고 되면 이러한 그림의 모양을 가질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분산이 낮아요. 그런데 잘못된 가정을 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있다면 분산이 낮기 때문에 흐트러진 정도는 이렇게 작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떨어진 거리가 그죠? 잘못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분산이 여기에 흐트러진 정도가 아니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뭡니까? 편향 그리고 분산이 둘 다 높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쓸모없는 데이터죠. 정답에서도 벗어났고 그리고 그 값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군집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정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로우 비아스와 로우 베리언스 형태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편향만 짙은 거예요. 편향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분산만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가정에다가 훈련 데이터도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이제 상태를 보고 아하 편향이 짙다, 편향이 높다, 아니면 분산이 높다, 분산이 낮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 모형을 설정을 할 때 앞에서 그림을 보셨다시피 말씀드린 바대로 이상적인 분석 모형은 당연히 로우 비아스가 되어야 되고, 그죠? 잘못된 가정을 했는 오차를 이제 똑바른 가정을 해서 그러한 값들의 관측값과 예측값과 그리고 실제값의 오차가 없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낮은 분산, 뿌려진 정도가 최대한 낮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분산과 낮은 평양과 낮은 분산으로 설정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상적인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예측값들과 정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서 예측값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값, 정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결과는 편향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건 뒤도 말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예측값들이 정답과 멀리 떨어져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산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았을 때 이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이성적인 분석 모형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분산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에서 떨어졌지만 여기서 흐트러진 정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편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상적인 분석 모형은 낮은 평양, low bias와 그리고 낮은 분산, low variance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측값들과 정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는 편향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예측값들이 정답과 멀리
떨어져 흩어져 있는 경우는 분산이 높다라고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산이 높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러한 분석 모형을 설정을 어찌됐든지 간에 편향과 분산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 분석 모형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분석 모형 평가 방법에는 다 뭡니까? 종속 변수, 반응 변수, 그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종속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분석 모형 평가 방법은.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기출이 됐는데요. 특히 종속 변수의 유형이 범주형이다. 혹은 또 연속형이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주요 분석 모형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혼동 행렬을 평가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요. 그리고 연속형은 종속 변수의 유형에서 연속형이다. 그러면 RMSE 평균 제곱근 오차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이 RMSE가 바로 주요 분석 모형 평가 방법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주형이 종속 변수가 됐을 때 혼동 행렬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혼동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 모형 평가할 때 분석 모델에서 뭡니까? 구한 분류의 예측 범주와 실제로 데이터의 실제 분류 범주를 교차표 형태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혼동 행렬이라고 하고요. 요거 루트인데 빠졌네요. 아무튼 자,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 RMSE라는 개념은 평균 제곱 오차에다가 뭡니까? MSE라고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 제곱근을 씌운 값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 RMSE 알겠죠? MSE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루트를 제곱근을.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뭔지는 뒤에서 보면 될 것이고 일단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범주형 지금껏 우리가 배워왔죠. 범주형은 각 자료를 구분하는 뭐 예를 들면 성별이나 혈액형이나 직종, 뭐 지역 이런 것들이 바로 범주형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범주형 자료에는 우리가 뭡니까? 범주형 자료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속형 자료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연속적인 수로 우리가 수량화가 가능한 즉 예를 들자면 온도나 키, 체중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형 자료에다가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요 분석 모형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혼동 행렬과 RMSE 그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평균 제곱근 오차. 여기 근이 빠졌네요.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좀 고치고 올게요. 자, 이렇게 고치고 왔고요. 자, 평균 제곱근 오차는 RMSE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 MSE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루트를 씌우니까 평균 제곱근 오차가 평균 제곱 오차보다의 값은 작아질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 모형 평가 방법은 종속 변수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고, 범주형은 혼동 행렬, 연속형은 RMSE.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자, 보면 자, 우리가 분석 모형 평가 방법에서 두 가지를 봤다면 이제 회귀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회귀 모형의 예측 결과는 예측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 수치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오차 수치가 작을수록 당연히 예측 모형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차 수치가 큰데 그게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회귀 모형 우리가 앞에서 분석 모형 설정에서 뭡니까? 편향과 분산에 대해서 이러한 그림을 봤고, 그리고 분석 모형 평가 방법에서 뭡니까? 여기에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 다른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 예측 모형을 평가할 때는 평가 지표의 정확도를 95% 수준으로 설정을 하여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귀 모형 평가에서 얘는 예측 결과는 예측값과 실제 값의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 수치로 표현이 되고, 이러한 오차 수치가 작을수록 당연히 예측 모형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된 그에 따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의 성능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다음 이 회귀 모형 평가 지표 오차 수치를 활용을 하는데요. 요거 네 가지. 그래서 지표 계산 시 오차 값이 상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차를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 마이너스 값이면 플러스 값이 거기 있으면 오차 값이 오히려 상쇄가 되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귀 모형 평가 지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이 네 가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영어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MAE, MSE, RMSE, 그리고 MAPE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너무나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평균 절대 오차라는 것은 MAE, Mean Absolute Er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 A, 어브졸루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델의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절대값을 취하여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자 n분의 1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시그마죠. i에서부터 n까지 합을 더하는데 보니까 아하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 그죠? 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MAE 평균 절대 오차 모델의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절대값 어브졸루트를 취하여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균 제곱오차. 이거는 MSE입니다. 평균은 다 똑같죠. mean하고 제곱은 스퀘어드입니다. 그죠? 스퀘어드 오차니까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MSE입니다. 이거는 모델의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실제 값이 y, i라면 예측 값이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개를 빼서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로 양수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는 모델의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한 값이단 말이에요. n분의 1이 들어가서 평균을 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이 또 잘못됐네요. 루트인데 그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곱근이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균 제곱 오차 즉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한 값 나온 값에다가 제곱권을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MSE는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처럼 MSE는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죠. 왜?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으므로 제곱권을 씌운 RMSE를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MSE를 구하고 거기 위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평균 제곱 오차 MSE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제곱근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만큼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평균 제곱근 오차 얘는 평균 제곱 오차 MS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값을 의미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MSE는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제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곱권을 씌워서 씌운 RMSE가 즉 평균 제곱근 오차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는 게 있는데요. MAP입니다.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그래서 이거는 평균 절대 오차 뭡니까? 요거죠. 평균 절대 오차 요거죠. MAE를 퍼센트로 변환을 한 값이에요. 그래서 다른 변수 사이에
오차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n분의 1이 아니죠. 비율을 구하니까 n분의 10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합니다. 뭐? 이거 뭐예요? yi. 이거는 실제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값에서 뭐? 예측 값을 뺀 값으로 나눈 것을 합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나서 그거를 n분의 100으로 곱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MAP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를 MA1을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한 값 MA1을 뭐 퍼센트로 변환한 값으로 얘는 다른 피처 변수 사이의 오차를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회귀 모형 평가지표 4가지 평균 절대 오차 MAE는 뭡니까? 모델의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평균 제곱오차 MSE는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모델의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한 값. 그래서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올 값이라도 뭡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이거는 그냥 MSE에다가 평균 제곱 오차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값이에요. MSE가 값이 커지는 경향, 제곱을 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곱근을 씌워서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RMSE 중요합니다. RMSE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MSE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 MAPE. 그래서 말 그대로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라고 해서 MAE 즉 평균의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의 절대값을 취하여 평균한 값인 MAE를 퍼센트로 변환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 사이에 오차를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은 n분의 100 곱하기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시간적으로 좀 됐기 때문에 결정계수 이미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근데 그 결정계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뭡니까? 평가 지표는 모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95% 신뢰 수준을 설정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편향과 분산에 대한 개념과 그에 관련된 두 개의 관계를 같이 한번 그림으로 봤고요. 그리고 분석 모형 설정에서 이상적인 분석 모형은 당연히 낮은 편향과 낮은 분산으로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들. 그리고 분석 모형을 평가할 때 종속 변수의 범주형이면 혼동 행렬, 연속형이면 RMSE, 평균 제곱근 오차. 그죠? 그리고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 그죠?
그리고 얘는 오차 수치가 당연히 작을수록 모형의 예측 모형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관련된 평가 지표는 MAE, MSE, RMSE, 그리고 MA, PE, 그리고 관련된 설명들과 수식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결정 개수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